안녕하세요. 구강내과 전문의 김형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열 교정과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열 교정, 그리고 교합, 그리고 턱관절 질환이 과연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치열 교정 분야에서 치과 내에 있는 교정학 분야는 이제 치열을 움직이기 때문에 치열 교정이라고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학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논문들은 치열 교정과 턱관절 질환은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교정과 턱관절 질환의 관련성에 대한 논문들도 대부분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열 교정 치료는 치아의 교합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교합은, 오클루전이라고 하는 이 교합은 턱관절 질환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구안면 통증 분야에서 유명한 켄터키 치과대학의 닥터 오케슨이 2019년도 3월에 American Association of Orophageal Pain AAOP 학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교합과 턱관절 질환이 관련성이 없다는 논문은 1979년부터 2017년까지 84개의 논문을 살펴본 결과 31개의 논문은 교합과 턱관절 질환이 관련성이 없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53개의 논문에서는 교합과 턱관절 질환이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논문들의 저자들을 요약해 놓은 것인데요. 84개 중에 53개 논문들은 교합과 오클루전과 턱관절 질환, 템포로맨디블러 디지즈 간에는 관련성이 있다는 그러한 결론을 맺은 논문들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교합은 턱관절 질환과의 연관성이 있는데, 교정치료, 치열 교정치료는 교합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치열 교정은 턱관절 질환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 이러한 치열 교정이 턱관절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닥터 글렌 클락 교수, 제 은사님이시기도 한데요. 이분의 어떤 임상적인 세미나에서 말씀하시는 임상적인 주장 중에 설득력 있는 것을 몇 가지 보면은, 치열 교정 중에 상악치아와 하악치아 사이에 이렇게 엘라스틱, 고무줄을 걸어서 치아를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악 자체를 후상방으로 힘을 가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하악 과두가 디스크의 후상방을 이렇게 누르는 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턱관절의 압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치열 교정을 모두 끝내고 나서 완료한 후에도 상악치아가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접촉되는 상태로 치열 교정을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약간 간격이 있는 상태에서 치열 교정을 끝내고 환자가 이렇게 음식을 씻거나 또는 교합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안정되게 접촉이 되도록 안정되어 가도록 하게 하는 경우에 하악이 후상방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에도 턱관절 압력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죠. 턱관절, 특히 디스크 후방 조직에 대한 과도한 하중은 턱관절 질환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형적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하나 더 필요한데요. 턱관절, 특히 하악 과도의 안정성이라고 하면 joint stability라고도 부르는데, 하악 과두가 관절 융기의 전 상면에 위치하며, 바로 관절 융기란 여기를 관절 융기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전 상면이 바로 이쪽 부분입니다. 하악 과두는 바로 여기를 말하고요. 하악 과두가 관절 융기의 전 상면에 위치하는 것이죠. 위치하고 턱 디스크가 하악와와 하악 과두 사이에 위치하여, 이 턱 디스크가 하악와라는 이 아래 두 개 아래 부분이고 하악과는 여기입니다. 이 사이에 이 디스크가 위치해야 정상적인 것이죠. 이때가 바로 근골격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턱관절의 안정성,
안정된 턱관절의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교합의 안정성은 치아가 교합했을 때, 치아가 이렇게 딱 교합을 했을 때 모든 치아가 동시에 접촉을 하고 이때 뒤쪽에 있는 구치부가 앞쪽에 있는 전치부보다 약간 더 세게 교합되는 그러한 상태. 그건 치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근육도 뒤쪽에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움직일 때 측방 운동이나 또는 전방 운동을 할 때 그럴 때 치아의 가이드가 잘 되고 있는 상태. 측방 가이드 또는 전방 가이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이 잘 되고 있는 상태가 교합이 안정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교합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관절의 안정성과 교합의 안정성이 모두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정형적 안정성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때 이 교합을 유지시키는 저작 근육들, 축두근과 교근, 안쪽으로 있는 내측익돌근과 외측익돌근 같은 이러한 근육들에도 무리하게 수축되거나 무리하게 긴장되지 않고 편안한 근육 상태에서 이러한 교합의 안정성과 관절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정형적으로 안정된 상태, 정형적 안정성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안정적인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CRCO discrepancy, 치아를 다물었을 때 하악 과두에 위치하고 또는 치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될 때 하악 과두의 어떤 재현 가능한 위치, 틀니를 만들 때 잡는 위치인데요. 이것이 3-4mm 이상이면 정형적 불안정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턱관절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교합이 별로 안 좋고 치열이 삐뚤삐뚤 하더라도 정형적으로 또한 안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치열 교정 중에 턱관절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은 우선 이 교정은 교합에만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턱관절 질환은 템포로만디블러 디지즈의 약자인데요.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정치료, 치열 교정치료는 오직 교합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교합에 영향을 주었을 때 이것이 정형적 불안정성을 줄 경우 턱관절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사실은 턱관절에 영향을 줄 때 다른 많은 요인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떠한 요인들이 더 턱관절 질환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지는 사실은 복잡한 판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구강면 통증 또 구강내과 전문의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치열 교정 중에 턱관절 질환이 발생한 경우 교정 치료를 중단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교정 치료 중에 턱관절 질환의 3대 증상, 소리, 통증, 그리고 개구장, 입이 잘 안 벌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턱관절 질환은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죠. 어떠한 요인들이 턱관절 질환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떠한 요인이 더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상호간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우선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한 다음에 치료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턱관절 장애는 크게 세 개로 나누는데 관절 원판 장애, 턱 근육 질환, 그 다음에 턱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경증일 경우에는 인지행동요법, 약물치료, 운동요법, 그리고 물리치료와 같은 이러한 치료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비침습적인 치료법들이죠. 이러한 치료법들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치열 교정장치, 와이어라든가 브라켓을 뗄 필요가 없습니다. 교정치료를 계속 지속하면서도 턱관절에 대한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것이죠. 중증의 턱관절 장애는 우선 퇴행성 관절염이 턱관절에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역시 경증, 마일드한 수준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증일 때의 치료법들 4가지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교정치료는 계속 지속할 수 있고요. 하지만 중등도 이상의 퇴행성 관절염일 경우에는 이때는 치열 교정치료를 중단하고 보다 적극적인 치료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심하게 진행 중인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치아를 움직여서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는 것이 치열 교정의 목적인데
퇴행성 관절염이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하게 되면 하악과두나 하악와에 침식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악이 이동하게 됩니다. 주로 후방 회전 이동을 하게 되죠. 또는 좌우로 틀어지면서 이동하면 치열이 안 맞게 됩니다. 따라서 치열 교정을 지속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가지런하게 치열을 맞춰놔도 턱이 움직이면 치열이 또 틀어질 거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교정 장치를 해제하고 보다 적극적인 턱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통해서 하악과두와 턱관절면이 안정화된 후에 다시 치열 교정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턱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에 대한 국제 기준은 모래 갈리는 소리나 스걱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CT로 확진을 내리는데요. 서브콘드랄 시스트 또는 이로전, 침식 또는 주머니와 같은 것이 골 안에 보인다든가 아니면 전반적 경화현상이나 골 증식체가 나타날 경우에 단 하나라도 있으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을 내리는데요. 특히 염증이 심하고 중등도 이상의 침식이나 또는 주머니와 같은 것들이 관절 뼈 내에 보이게 되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치료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도의 턱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법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뉘어지는데요. 턱관절 안정화 장치, 보tulinum 톡신 A 주사요법, 조직재생 주사요법을 쓸 수 있고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에서 한 2년 또는 그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턱관절 안정화 장치는 턱관절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턱 전체를 안정 위치에 두게 하는데요. 턱관절면이 중등도 이상의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계속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이 안정 위치는 동적인 위치가 됩니다. 따라서 관절면의 변화에 따라서 안정 위치로 주기적인 장치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게 되죠. 보tulinum 톡신 A, 소위 말하는 보톡스 주사요법은 턱 주변 근육에 대한 주사요법입니다. 주로 교근과 측두근에 주사를 놓게 되는데요. 미용 쪽에서는 주로 턱에 사각턱의 모양을 이렇게 갸름하게 예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지만 우리가 턱관절 쪽에서 쓰는 주사요법은 근육 전체에 힘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위치와 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용량을 놓는 것이 필요하죠. 턱관절의 조직재생 주사요법은 인체 성분과 유사한 양리학적 성질을 가진 성분을 턱관절 강내에 직접 주사를 해서 세포 성장을 촉진시키고 염증 물질의 분비를 억제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신속하고 강력한 재생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염증성 물질을 억제하기 때문에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죠. 이러한 방법들이 보다 적극적인 치료 방법들이고요. 개방 수술 요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수술적 요법들을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상이 교정 치료와 중에 턱관절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